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3차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일단 원이 주어져 있고요. 원 위에 점 A가 있고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얼마가 필요하냐면 4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냐면 9가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인 즉 13이 필요합니다. 자, 역시 우변에도 13을 더해줘야지만 좌변우변이 똑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놈이 x-2의 제곱이고요. 요놈이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25가 되고요. 25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5고 중심이 2, 마이너스 3인 그런 원이고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원 위의 점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왜냐면 이 접점,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접선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찮고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접점을 줬다는 건 더 문제를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마음속에 가지시고, 자, 중심은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요 반지름이 아니고 접선, 요 빨간색 접선을 구하는 건데 원 위의 점을 주면 어떻게 한다 했나요? 자, 요 중심과 접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자, 이놈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 자, x좌표끼리 차이분의 y좌표끼리 차이죠.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가 바로 이 반지름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3이 기울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4분의 3에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죠.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 놈을 정리하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 전개해서 쓰셔도 되고 한쪽에 몰아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인 ax 더하기 bi 더하기 c 형태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2번 원 위의 점 a, b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했죠. 자,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1번에서도 그렇고 2번에서도 그렇고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뜻이지. 얘는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원 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4라는 조건을 일단 만족시킬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자, 0,0에서 접점인 a, b까지의 요 반지름의 기울기는 a분의 b죠. 반지름의 기울기는 x좌표끼리 차이분의 y좌표끼리 차이고, 자, 요 접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얘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이 1이겠죠. 그러면 얘는 a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어쨌든 a와 b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제곱 더하기 b제곱은 14, b제곱은 7, 따라서 b는 b를 구할 필요는 없죠. b제곱은 7이고 a제곱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a제곱도 7인가요? 곱하면 49가 나오죠. b제곱이 7이니까 a제곱도 7이어서 곱해서 49가 나왔습니다. 자, 3번.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2,4에서 접선과 자, 원이 있고요. 2,4 접선 그리고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 요 놈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일단 접선의 방식을 구해볼게요. 자, 점을 주면 항상 기분이 좋다. 왜냐면 기울기를 구해서 계산하면 쉽거든요. 자, 요 놈의 기울기 반지름의 기울기는 x좌표끼리 차이분의 y좌표끼리 차이니까 반지름의 기울기는 2가 되고요.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x-2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5가 되고요. 그러면 y절편은 0,5니까 요 길이는 5가 되고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10이 되죠. x는 요 길이가 10이고 따라서 넓이는 5 곱하기 10 나누기 2에서 25가 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공식이 하나 있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외울 필요 없어.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내가 유도하셔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도를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에서 한 점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요 놈을 구하는 공식. 자, 지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0,0에서 요 x1, y1까지의 요 기울기를 계산하면 요 반지름에 대한 기울기는 x1-0분의 y1-0 해서 즉 x1분의 y1이 파란색 반지름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빨간색 직선 접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한 점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에 y1을 곱하세요. 양변에 y1을 곱하세요. 그럼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겠죠. 그런데 얘를 넘기세요.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 위의 점이니까 사실은 항상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되는 거야.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식에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이 r제곱을 대신해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공식은 x1x, y1y는 r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바로 뭐냐면 요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이 하나 유명해요. 그렇지만 원점일 때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x제곱은 x 곱하기 x, y제곱은 y 곱하기 y, r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고요. 요 x 두 개 중에 하나, y 두 개 중에 하나를 x1과 y1으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사실 뭐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쓸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보자마자 접선의 방정식을 x, y, x, y 이렇게 x 두 개, y 두 개 써주시고요. x 대신에 뭘 써? 2 하나, y 대신에 하나를 4로 바꿔주면 얘가 바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구해도 사실 시간이 많이 절약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 원점에서밖에 못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차피 이렇게 풀어야 돼. 어차피.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뭐 다 알면 좋겠죠. 자, 넘어가서 4번. 마이너스 3,1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랬죠. 자, 원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3,1이 있어요. 접선에 그은 원에 그은 접선의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랬는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항상 쓸 수 있죠. y는 m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고, 자, 요 놈은 지금 mx 마이너스 y 더하기 3m 더하기 1은 0이고요. 중심은 지금 마이너스 0,0이죠. 0,0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하시면 그 거리를 d라고 할게요. d는 반지름 r이랑 똑같죠. 자,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3m 플러스 1입니다. 그놈이 반지름 루트 5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절대값 3m 플러스 1은 루트 5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양변을 제곱합시다.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넘겨서 4m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자, m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접선의 기울기, 즉 두 m값의 곱을 구하랬지. 그러니까 두 근이
기울기일 텐데 그 기울기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4분의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1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5번 0,2를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기 전에 자 원 밖의 점에서 지금 긋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자 원 밖의 점을 여러분 원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밖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찍으세요. 그러면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몇 개가 나오냐면 항상 2개가 나와. 하나, 2개. 그럼 얘네들은 접선이 2개니까 기울기가 서로 다른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치만 우리는 항상 어떤 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냐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다는 거를 한 번쯤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언제 기울기가 없나면 자, 편의상 y축, x축 이렇게 쓰고요. 요럴 때 없어. y축과 평행할 때 없단 말이야, 접선이. 기울기가. 그러면 만약에 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직선을 그은 그 직선 위의 점에서 만약에 원에 그었다, 접선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빨간색이 될 수밖에 없어.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뭐 요런 식으로 어쨌든 나오겠지만 빨간색 접선도 무조건 얘네들은 하나씩 같잖아요. 근데 이 빨간 접선은 기울기가 없어. 그지?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 생기냐면 얘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2,1 할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라고 해서 잠깐만.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1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거 2,2니까 요 점이 지금 어떤 점이냐면 이 반지름 1이거든요. 3,2죠. x가 3이야 여기가. 만약에 3,4에서 접선을 그은다고 쳐볼게. 3,4 여기다 칠게요. 3,4에 접선 그으면은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근데 내가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때 이렇게 푼단 말이지. y는 m에 x-3 더하기 4라고 쓰는 순간 3,4를 지나는 대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긴 하지만 한 가지를 나타내지 못해요. 어떤 애? 요 빨간색, 요 지금 검정색으로 진하게 하는 얘는 요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는 얘를 mx-y-3m 더하기 4는 0이라고 쓸 거고 중심이 2,2죠? 2,2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m-2 3m 더하기 4의 절대값이 얼마야? 반지름 1이랑 같아.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 반지름이랑 똑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절대값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양변 제곱해봐.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m제곱 플러스 1. 자, m제곱 없어지면 결국엔 m값은 4분의 5가 나와요. 그죠? 4분의 마이너스 5인가? 잠깐만, 4분의 5 맞나? 4분의 3이죠? 그럼 얘들아, m값이 2개가 안 나오고 1개가 나왔네? 항상 2개인데, 접선 항상 2개인데 하나만 나왔어. 그 이유 뭐야? 처음부터 애초에 이 식을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검정색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똑같이 문제를 풀 때 m값이 하나가 나왔다 라는 경우에는 아마 나머지 한 직선은 y축과 평행하겠지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편하게 풀고 답이 1개가 나왔다면 나머지 한 답은 바로 y축과 평행한 놈일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접하는 역시 원이 있고요. 0,2가 있고 이렇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럼 역시 y는 m 곱하기 x-0 플러스 2니까 y는 mx 플러스 2가 되고 mx-y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중심이 0,0이죠? 역시 d랑 r이랑 같다는 거 쓸 거예요. 그죠? 그럼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2고 그 다음에 그놈의 반지름이 1이었나요? 1. 자, 따라서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은 4, m은 뿔마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이렇게 요놈에 대입해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중심이 3,1이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이 원의 근 접선의 L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L은 0,0을 지나죠. y는 ax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ax-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놈이 3,1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과 똑같다. 자, d는 r이다 계속 쓰고 있죠.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3a-1의 절대값이 얼마냐면, 자, 요거 조심해야 돼. 반지름 이거 얼마예요? 그림 때문에 가끔 3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3이 아니야. 요게 반지름이지? 요거 얼마야? 1이야. y좌표죠. y좌표. 요게 1이지. 3은 이거야. 반지름이 아니야. 이거 헷갈릴 때 가끔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 그럼 따라서 절대값 3a-1은 루트 a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 9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은 a제곱 플러스 1. 그러면 8a제곱 마이너스 6a는 0.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3a는 0. 자, a는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고요. a는 따라서 0 또는 4분의 3입니다. 자, a가 0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x축에 접하는데 지금 요거죠. 원점을 지나는 것 중에 x축에 접하고 기울기가 0이 아닌 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접선 L은. 그래서 따라서 y는 a가 4분의 3일 때. 요놈 5번이 답이 되겠죠. 사실은 뭐 기울기가 양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죠? x 접하는 원이 있는데 원점에서 원의 근 접선 L의 방정식이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접선 L이 양수다, 기울기 양수다라는 얘기에 좀 더 깔끔한 문제가 되겠죠. 자, 7번. 자, 공통인 접선인데 공통인 접선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이번 시험에서 그걸 상세하게 구분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 동시에 접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얘랑도 접하고 얘가 얘랑도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두 번 쓰면 돼요. 두 번. 첫 번째, 얘가 접하니까 ax 더하기 ax 마이너스 더하기 b는 0이랑 0,0까지 거리가 바로 d랑 똑같다 쓰면 되겠지.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b는 반지름 1과 똑같다. 자, 2번. 이번에는 0,2죠. 0,2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지.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0,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의 절대값이 반지름 2랑 똑같다. 자, 요거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곱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양변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얘랑 얘랑 곱해서 제곱할게요. 4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곱하고 양변을 제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연립해야 되는데 a제곱 플러스 1이 b제곱이잖아. 대입.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4b 제곱이 되죠. 그러면 자, 3b 제곱 더하기 4b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가 3분의 1일 때 볼까요? b가 만약에 3분의 2라면 그러면 b제곱은 9분의 4가 되고요. a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넘어가봐. a제곱 마이너스 9분의 5?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이런 경우 없어. a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b는 3분의 2가 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2니까 b제곱은 4가 되고요. a제곱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추릴 수가 있다. b가 3분의 2가 되면 a 제곱이 음수가 나와서 모순이 됩니다. 실수가 아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모순이니까 따라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 두 원이 있고 두 원의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어요. 자, 똑같아. 접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얘와 얘를 접하는 방금 d와 r 같은 거 이용해서 a와 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구하면 두 개에서 또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가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답이 아마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얘들아,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접선이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원이 있는데 얘도 이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원이 보통 이렇게 겹쳐 있다 쳐봐. 그럼 공통인 접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보통 두 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공통인 접선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공통인 접선이 한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달라요. 이렇게 있으면 또 한 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답이 한 개가 정말 그 답 한 개가 맞는지가 약간 또 의심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y, x. 자,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이제 1,1이 중심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2예요. 2니까 2, 3. 여기 2, 3, 여기 이렇게 지나는 요런 원이네. 잘 그릴 수 있을까? 원이 이렇게 그려졌죠? 네,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랬는데,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여기 얘는 반지름이 2니까 요 점을 지나. 1, 마이너스 1이 제일 이 원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죠. 그리고 요 작은 원은 0,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공통접선 이거 아니야? 둘 다 가장 맨 밑에 있는 점들끼리 만나겠지. 이 경우에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1 이놈이 접선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왼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점들이거든, 두 개 다. 근데 얘네도 역시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x는 마이너스 1 아니야?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식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도 접선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교훈을 한번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하든지 그림을 그려서 찾든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하면 되고요. 자, 23번 내용이 끝났어요. 사실 원은 선생님이 좀 준비를 더 많이 했어. 내용이 훨씬 더 많았는데 좀 뺐어. 공통 외접선 뭐 이런 거 다 뺐거든. 그게 그 공통 외접선의 그 뭐 길이 구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뭐 종류별로 나왔을 때 상황별 유형 그런 정리를 좀 해보려 했는데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뺐어요. 그래서 일단 원에서는 요 정도 내용을 공부하시고 주말 과제랑 교과서 그다음에 지연쌤이 주신 그 EBS 올림포스 그 문제들 충분히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 24차시에서도 한 번 더 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서머리 하고요. 그 다음 25차시에서는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25차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학습지가 있어요. 한쪽 탭에 가면 학습지를 다 모아놓은 그 탭이 하나 있어. 뭐 기말고사 학습지인가? 계속 업로드 중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학습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그 강의들을 선생님이 또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하시고 선생님이 급한 게 좀 바쁜 게 좀 끝났어 이제. 사실 좀 그동안 바빴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도 온라인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 6월 17일 날 찍고 있는데 6월 17일 말고 그 다음 주 6월 20 며칠 때는 선생님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카톡 보내시면 답장해 드릴게요.
자, 고생 많았고 언제나 응원하고 좀만 더 힘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수학이 참 어렵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잖아.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대입이 아니지만 단기 목표는 좀 대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대입에는 사실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분이 언젠가는 계속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만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언제나 응원하고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